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의 유상진입니다. 2021년 6월 7일, 오늘은 파이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09 엑타바이트가 현재 데이터 저장 공간이 이만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실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링은 어떤 뜻이냐? 봉인이란 뜻입니다. 봉인, 데이터를 봉인시키다.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32기가로 한 개의 섹터를 정합니다. 1개의 섹터. 이걸 가지고 32개를 만들게 되면 이게 1테라바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워커 서버가 있고 스토리지 서버가 있잖아요. 이 워커 서버는 이제 일을 하는 서버고요. 스토리지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지 서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무작위 실링이 있고 웹 실링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 데이터예요. 무의미한 데이터를 봉인을 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블록 보상만 나와요. 현재 10테라바이트를 10테라에서 15테라를 만들었을 때 25개의 파일코인이 보상이 되는 게 블록 보상인데 스토리지 보상과 검색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웹실링은 유효 데이터, 진짜 기업과의 계약이 됐을 때 이때 유효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이 유효 데이터도 봉인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웹실링이 되게 되면 블록 보상이 나오고 스토리지 보상이 나오고 검색 보상 세 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블록 보상만 시작이 됐고요. 스토리지 보상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스토리지 보상이 정책이 나오려면은 6월 중순에 V13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파일코인 플러스라고 하는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파일코인 플러스라고 하는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이게 시작이 된 이후에 스토리지 보상의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는 마이너 업체, 우리는 지금 블록 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가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 데이터를 이렇게 한 개의 섹터에다가 해서 32개를 만들면은 1테라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개의 블록을 만들게 되면 10테라바이트인데 1테라 곱하기 10개를 해야 되잖아요. 10배가 10테라바이트인데 그렇게 되면 담보금이 걸리잖아요. 이거 지금 담보금에 대해서 진짜 말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파이온에서는 담보금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담보금은 나중에 일반 기업에서 데이터 계약을 할 때 저희는 그걸 이제 담보금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무작위 실링 해놓은 거는 540일 뒤에 받습니다. 540일 뒤에 담보금을 받는데 이 500 무작위 실링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업체가 마이너 업체가 540일 동안 존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짜 데이터를 계속 봉인을 하고 실링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 보상과 검색 보상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게 존속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마이너 업체를 선정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통 이제 파일코인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담보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25%가 즉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테라바이트를 만들어서 25개의 파일코인이 나오면은 25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25개만 바로 주고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75%를 25%만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주고 25개에 대한 75%는 180일에서 분할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도 사실 25%만 즉시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75%는 180일에 거쳐서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의 정책이에요. 회사가 프로토콜랩스가 정한 정책인데요. 이 마이너 업체가 이 자본을 유통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우리는 사업자들한테 조금 더 빠른 파워 보상을 해주고 싶다 하면
먼저 이 100%를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일꾼이 그만큼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마이너 업체의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25%만 지급하고 75%는 나중에 지급해 주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합니까? 사업자들이 그렇게 늦게 사업을 못해요.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파이어원 업체에서는 이걸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업체, 지금 필폭스에서 이 얘기하는 1등 업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118페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다 가짜 데이터입니다.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 가능한 잔액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잔액. 사용 가능한 잔액은 아까 이야기한 그 25%가 바로 즉시 지급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이 1등 업체는 32,000개의 파일코인을 바로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 왜 파일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담보금입니다. 두 번째 게. 이게 담보금인데 지금 담보금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개예요. 100만 개. 100만 개면 얼마냐면요. 1000억이에요. 100만 개면 지금 기준으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이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1000만 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거래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마이너 업체가 파일코인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하고 이 담보로 파일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프로토콜 랩스에서.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파일코인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게 담보금이고요. 세 번째 보면 이게 아까 얘기한 25% 즉시 지급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3만 개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75%예요. 지급이 아직 안 된 거. 락 걸려 있는 거. 180일에 인해서 40만 개가, 46만 9천 개가 180일에서 풀린다는 거. 이거는 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마이너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의 역량. 그 마이너가 줄 수 있으면 미리 25% 플러스해서 75%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 줄 수 없으면 기다려라. 180일에 나눠가지고 6개월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나눠주겠다. 이거는 마이너가 할 일이에요. 왜? 어차피 이 락 걸려 있는 거는 마이너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파일코인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금이 파일코인으로 걸리기 때문에 계속 파일코인을 사야 됩니다. 계속 사야 돼요. 거래소에서 마이너 업체도, 이런 마이너 업체도 거래소에서 파일코인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파일코인 플러스가 시작이 되면 일반 기업도 파일코인을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계속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요가 올라가는 대신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6월 중순에 왜 가격이 오를까요? 파일코인 플러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 기업에 진짜 유효 데이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래소에서 사겠죠. 파일코인을.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얘기 드렸죠. 지금까지는 이 82만 개가 가짜 데이터예요. 가짜 데이터잖아요. 근데 6월 중순에 일반 기업과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제 이 블록이 진짜 블록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진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진짜 데이터. 그러면은 이 블록을 또 쌓게 되면 또 담보금이 또 들어가겠죠. 실링 비용도 파일코인으로 들어가고 가스비도 다 파일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담보금 1번 들어가고 2번 실링 비용 들어가고 3번 가스 비용이 들어가요. 이 세 개가 들어가요. 다 파일코인을 거래소에서 마이너 업체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 본사에다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모 기업에서 프로토콜 랩스 본사에서 계약을 해서 데이터를 할당해준다, 이 회사를 할당해준다. 그건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아주 먼 얘기입니다. 5년 이후가 지난 그 먼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데이터 할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전에 일반 기업과
마이너 업체와의 데이터 계약이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점수, 거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점수제로 점수가 높은 사람들, 높은 마이너 기업 업체 위주로 프로토콜 랩스가 나중에 할당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그 전에 데이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없고 할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토콜 랩스에서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신뢰. 이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데이터의 안정성. 얼마나 이 데이터가 안정적이게 보관이 될 수 있냐.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신뢰예요. 그래서 마이너 업체들이 이제 우량 마이너와 불량 마이너가 6월 중순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가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래 지표 한번 볼까요? 이 평판 시스템. 파이코인 평판 시스템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방법론. 여기 평판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온라인 접근성. 두 번째, 커밋된 섹터 증명. 세 번째, 거래. 일반 기업과의 거래. 이게 40점이 제일 높아요. 40점, 30점, 30점입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30점, 30점, 40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점수제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점수가 뭐 100점인 사람도 있고, 이건 아직 100% 다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이제 할당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과의 데이터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거래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짜 데이터를 섹터를 뭐 봉인을 한다?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면 자 필복스 들어가서 1등 기업만 눌러볼게요. 1등 기업 한 달 동안 얼마나 데이터를 증가를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30일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1등 기업이에요. 1등 기업이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1등 기업이 뭐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이게 블록보상이 플러스가 되면 다들 하겠죠. 자, 한 달 동안 만든 거 얼마입니까? 4TB예요. 4.79TB를 1등 기업이 지금 필폭스에서 이야기하는 1등 기업이 한 달 동안 4TB를 만들었습니다. 총 118페타바이트 중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볼까요? 일 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에 얼마 늘었죠? 422테라예요. 이 1등 업체가 1년 동안 데이터를 지금 실링한 게 422테라예요. 아니 118페타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왜 422테라밖에 없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1등 업체가 왜 1년 동안 422테라밖에 안 만들었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는요, 118페타는요, 언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예전에 이 블록 보상 있잖아요. 이 블록 보상을 만들기 전에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400만 개의 데이터 공간을 이 파이코인을 걸고 이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는 이벤트를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가스비도 없고 담보비도 없고 실링비도 없으니까 일단 데이터 공간만 많이 만들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작년 8월이에요. 스페이스 레이스가. 자, 그러면 118페타를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돈이 안 들 때. 그럼 그때는 돈이 많은 업체가 하드 공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 놓은 순입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순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늘어났잖아요. 422테라 늘었잖아요. 422테라.
총 23개의 파일코인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그 전에 해놓은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1등 기업도 1년 동안 만들어 채굴 파워가 증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마이너 업체에서 뭐 굉장히 말을 굉장히 막 바꾸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가 남겨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6월 중순에 파이코인 플러스가 시작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블록 보상을 더 많이 할 거고 담보금도 더 많이 거칠 거고, 그리고 가스비는 뭐 줄어들겠지만 실링 비용도 뭐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좀 줄어들고 담보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블록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파이코인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올라가는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이 10만 원대인데 제 예상은 20만 원 이상은 무난하게 20에서 30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